안녕하세요. 마취통증학과 전문의 유재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깨 통증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어깨가 많이 아프다고 할 때 병원에 가서 진료를 보고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의사 선생님이 말하는 어깨 통증의 원인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힘줄의 염증이나 파열, 오십견, 석회성 건염, 그리고 목에서 내려오는 경추 문제로 인한 어깨 통증. 대부분 이 4가지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 4가지 원인 중에서 한 가지만 있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환자분한테 있어서는 4가지 원인 중에 2~3개가 겹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환자는 물론 의사도 어떤 것 때문에 아픈지 헷갈릴 때가 많죠. 오늘은 이 4가지 문제 중에서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어깨에 석회가 생겼다는 건 비교적 쉽게 알 수 있는데요.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를 찍거나 초음파를 보게 되면 하얗게 돌이 뭉친 모습이 보이게 됩니다. 의사가 아니라 환자분이 직접 보셔도 이건 돌이구나 할 정도로 명확하게 보여요. 이 돌을 보통 보시고 나서 환자분들은 의사한테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아픈 건가요?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하지만 이 석회가 있다고 해서 다 아픈 게 아닙니다. 만약 내가 어깨가 지금 아프기 시작했고 엑스레이나 초음파에서 석회가 보인다고 하면 이런 분들 중 절반은 석회 때문이 아니라 다른 원인 때문에 아플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실 이렇게 설명해도 좀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깨 힘줄에 돌이 이렇게 명확하게 보이는데 당연히 이것 때문에 아픈 게 아니냐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오늘은 어깨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정확히 알려드리고 어떻게 진단하는지 치료하는지도 알려드릴게요. 먼저 어깨 석회성 건염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어깨에 석회가 생겼다는 건 힘줄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이 안에 칼슘이 이렇게 쌓였다는 건데요. 어깨 구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시면 이게 어깨를 뒤쪽에서 본 건데요. 이렇게 말이죠. 이게 위팔 뼈가 되고 이게 견갑골이 됩니다. 그리고 이 면에서 관절이 이루게 되죠. 우리가 고관절을 생각해 보시면 대퇴골을 고관절이 아주 깊숙이 감싸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움직임이 크고 하중이 많이 걸려도 안전하게 움직일 수 있죠. 하지만 이에 비해서 위팔뼈와 견갑골이 가지고 있는 관절면은 되게 얇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관절에 비해서 팔을 이렇게 많이 올릴 수도 있고 뒷짐을 질 수도 있고 자유롭게 돌릴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생각해 보시면 이런 움직임을 할 때 위팔뼈를 어깨가 제대로 잡아주지 않는다면 동작을 할 때마다 팔이 빠질 거예요. 그럼 너무 불편하겠죠. 그래서 그런 걸 막아주기 위해서 있는 것이 회전근개라고 하는 4개의 근육과 힘줄입니다. 회전근개 근육은 극상근과 극하근, 소원근, 견갑하근 이 4가지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런 4개의 근육이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이 팔을 자유롭게 움직이면서도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도 가장 많이 우리 몸에서 쓰이고 가장 많이 상처를 입는 곳이 이 극상근이라는 건데요. 이 근육은 이렇게 생겨 있어서 이 뼈와 이 뼈 사이를 계속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좁은 공간에서 통과하면서 많은 자극과 압박을 받게 되는 거죠. 우리 생각해 보시면 하루에도 수백 번씩 팔을 들었다 올렸다 하시죠. 컴퓨터 마우스를 쓸 때나 핸드폰을 할 때, 세수할 때나 운전을 할 때 이러한 미세한 반복이 쌓이면서 힘줄 세포가 변성되게 되고 그 안에 칼슘이 쌓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석회가 생기게 되는 과정 자체가 단숨에 뿅 하고 생기는 게 아니고 힘줄이 상처 입고 낫고 상처 입고 낫고 하는 과정에서 점점 생기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팔꿈치를 자꾸 부딪히면 굳은 살이 생기는 것과 같은 원리죠.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드리는데요. 석회 자체가 나쁜 게 아니라 생활 중에 힘줄에 미세한 손상을 입고 낫고 하는 과정 중에서 생기는 부산물이 석회라고요. 실제로 엑스레이나 초음파, MRI에서 보인다고 해서 꼭 통증의 원인이 되는 건 아니라고 설명드립니다. 석회가 생긴 위치나 크기, 환자의 증상,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석회가 어떤 단계에 와 있느냐가 훨씬 중요하죠. 왜냐하면 석회는 단계에 따라서 점점 생겼다가 또 가만히 있다가
점점 몸에 흡수되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그럼 이제 석회가 어떤 과정을 통해 생기고 없어지는지 살펴볼 텐데요. 석회가 생기는 단계는 총 3단계로 나눠볼 수 있어요. 형성기, 휴지기, 흡수기 이렇게 되죠. 형성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힘줄이 변성되고 그 안에 석회가 점점 쌓이게 됩니다. 이 시기에는 통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모르고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다음은 휴지기인데요. 이때는 석회가 점점 딱딱해지고 몸은 이걸 그냥 있는 그대로 유지시킵니다. 이때도 통증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정도가 있어서 그냥 약을 먹으면 낫는 정도예요. 가장 문제가 되는 건 이 마지막 단계 흡수기가 되는데요. 이때는 몸의 면역세포들이 이 석회를 이물질로 인식하고 막 먹어치우기 시작합니다. 이거를 뜯으면서 녹이게 되고 이 주위로 염증이 이렇게 많이 일어나게 돼요. 근데 석회 주위에 뭐가 있죠? 힘줄이 있죠. 그럼 힘줄의 염증이 아주 심해지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서 통증도 정말 심해지게 됩니다. 오죽하면 많은 분들이 어깨가 아파서 잠을 못 잤다고 호소할 정도로요. 그래서 형성기와 휴지기 때는 통증도 별로 없고 돌이 아주 단단하기 때문에 주사로 깨거나 수술을 하거나 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흡수기 때는 돌이 말랑말랑해지고 통증이 심하기 때문에 주사 치료를 통해서 이 석회를 빨리 빼주거나 수술을 통해서 없애주는 게 필요할 수 있죠. 그래서 석회성 건염 치료의 핵심은 석회가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가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제가 진료했던 40대 여성분 한 분이 계셨는데요. 몇 달 전에 건강검진에서 우연히 엑스레이상 석회가 발견됐어요. 근데 이걸 수술을 해야 되는지 주사 치료를 통해서 고쳐야 하는지 궁금해서 병원에 오시게 됐는데요. 그런데 정작 본인은 아무 증상이 없었죠. 이런 분들은 굳이 건드릴 필요 없이 그냥 경과관찰만 하시면 됩니다. 굳이 휴지기에 들어가 있는 석회를 깰 필요도 없을 뿐더러 주사로 깬다고 해서 잘 깨지지도 않으니까요. 걱정이 많이 되신다면 6개월에 한 번쯤 엑스레이를 찍어보면서 경과관찰을 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반면 저번 달에는 어깨가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주무셨다고 50대 남자분이 오셨는데요. 엑스레이를 찍어보니까 석회가 구름처럼 이렇게 흩어져 있었어요. 다른 힘줄이나 관절, 경추에는 이상이 없었어요. 이런 분들의 경우 전형적으로 석회성 건염으로 인한 통증이기 때문에 흡수기에 있는 석회를 빨리 깨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자분에게 진통소염제, 물리치료, 그리고 초음파를 이용해서 주사로 석회를 뽑아내 주었고 지금은 통증이 거의 사라졌어요. 보통 흡수기에 석회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아파서 수술을 할까 이렇게 생각이 들지만 보통 6개월에서 1년 사이에 석회가 자연적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하다고 해서 바로 수술을 결정하는 건 성급한 판단입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 볼 텐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깨 통증의 원인은 다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깨에 석회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석회를 치료하는 건 답이 아닐 수 있어요. 그래서 내 통증의 원인이 뭔가를 먼저 구분하는 것이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비싼 치료를 받아도 낫질 않으니까요. 이런 다양한 어깨 통증의 원인이 있지만 사실 석회성 건염과 가장 많이 헷갈리는 건 힘줄의 염증이나 파열, 점액낭염 이런 질환입니다. 왜냐면 둘 다 팔을 들 때 통증이 있고 밤에 더 아프다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까 석회가 잘 생기는 공간인 이 공간이 실제로 점액낭염이 잘 생기는 부위이기도 하고 힘줄이 잘 파열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에요. 석회를 통증의 원인으로 잘못 인식하는 경우는 보통 힘줄의 염증이나 파열과 석회성 건염이 동시에 존재했을 때인데요. 이 경우에는 보통 힘줄의 염증이나 파열이 통증의 원인이지 석회성 건염이 원인인 경우는 사실 적습니다. 즉 석회성 건염은 내 임상 증상과 영상 소견이 일치할 때만 치료를 해야 합니다. 이제 그럼 석회성 건염의 치료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요. 앞에서 말씀드린 석회 생성 과정 3단계에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서 치료 과정이 좀 다릅니다. 형성기와 휴지기 때는 보통 그냥 두시면 되시고 통증이 미미하게 있다면 진통제를 드시거나 가벼운 운동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석회가 6개월 간격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추적 관찰만 하시면 돼요. 흡수기가 되어서 석회가 흐릿하게 보이고 염증이 심해지면 통증이 아주 심해지는데 이때는 주사 치료를 통해서 석회를 제거하시면 좋습니다. 이거를 바보티즈라고 부르는데요. 여기 석회가 있는 부분에 주사를 하나, 둘 꽂아서 한쪽에는 얇은 바늘로 석회의 간격을 만들어주고 물을 이용해서 석회를 벌려주고 한쪽으로는 석회를 뽑아내게 됩니다.
이걸 시행한 환자분들 대부분은 2, 3개월 내에 통증이 많이 호전돼요. 반면에 저는 주사가 정말 무서워요. 이런 분들도 당연히 많은데요. 이런 경우에는 주사 대신 체해 충격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체해 충격파는 주사 치료와 원리가 좀 다른데요. 석회를 직접 깨부수는 역할을 하기보다는 석회 주변에 미세 혈류의 양을 늘려서 석회가 자연적으로 흡수되는 속도를 높여주는 치료예요. 보통 일주일 간격으로 수차례 시행하게 되고 주사 치료가 두려운 분들이나 주사로 닿기 힘든 부위에 석회가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주사 치료나 체해 충격파로 다 끝나면 좋겠지만 수술이 꼭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치료를 했음에도 6개월 이상 극심한 통증이 지속되거나 석회 크기가 너무 커서 다 깨지지 못하고 자꾸 재발하거나 힘줄 파열이 동반됐을 때는 수술이 필요할 수 있어요. 보통 수술은 이 어깨 관절 쪽에 작은 구멍들을 내서 거기로 내시경을 넣고 석회를 직접 보면서 석회를 꺼내고 찢어진 부분을 메꾸는 형식으로 진행되게 되는데요. 이걸 관절 내시경 석회 제거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수술은 단순히 힘줄에서 석회를 빼내는 것뿐만 아니고 손상된 힘줄 조직을 같이 다듬어주고 꼬매는 작업까지 이루어지게 돼요. 보통 하루 이틀 입원하게 되고 수술 후 1, 2주 정도는 어깨거리를 하면서 어깨 힘줄이 잘 붙을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후로는 천천히 가동 범위 회복 운동을 진행하고 2달에서 3달 정도가 지나면 어깨를 완전히 쓸 수 있게 돼요. 그런데 사실 수술을 쉽게 결정하지 않는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재발할 확률이 꽤 되기 때문입니다. 약 15%에서 석회가 재발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특히나 담배를 피시는 분이나 당뇨 환자분, 어깨를 많이 쓰시는 분들에게서 재발 확률이 높아서 이런 분들은 수술을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되고 가급적이면 치료 후에 당 관리를 잘 하시고 금연을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이제 주사 치료를 하든 체해 충격파를 하든 약을 먹든 자연스럽게 낫든 아니면 수술을 하든 석회가 다 깨졌으면 그걸로 치료가 끝인 건가요? 아닙니다. 석회가 다 흡수되고 나면 다시 어깨의 가동 범위를 회복시키는 작업을 꼭 해줘야 합니다. 석회성 관염 자체가 어디 닿기만 해도 아프고 움직이기만 해도 아프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어깨를 보호하고 어깨를 잘 쓰지 않게 돼요. 이게 습관이 돼서 석회성 관염이 다 나은 후에 오십견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오십견이 일단 생기게 되면 잘 낫지도 않아서 반드시 석회성 관염의 통증이 줄어들면 어깨 운동을 시작하셔야 됩니다. 아직 회전근개 힘줄에 염증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아서 빠르고 큰 동작보다는 천천히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해요. 가장 먼저 테이블 지지 진자 운동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아프지 않은 팔로 의자나 테이블을 지지하고 아픈 팔을 축 늘어뜨립니다. 몸통을 살짝 좌우로 흔들고 앞뒤로 흔들어주면서 아픈 팔이 덜렁덜렁 움직이도록 합니다. 이 동작에서 통증이 느껴지지 않는다면 몸을 원을 그리도록 돌려보고 팔도 뒤따라서 원을 그려보도록 합니다. 처음엔 작은 원을 돌리시고 통증이 없다면 점점 더 큰 원을 그리도록 해보세요. 이때 반드시 몸이 흔들리면서 팔이 뒤따라 가셔야지 팔만 이렇게 움직이시면 오히려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손가락으로 벽타기 운동인데요. 벽에서 조금 떨어져서 바로 서고 손끝으로 벽을 천천히 타고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게 됩니다. 이때 올라갈 때 승모근 쪽이 으쓱 하시면 안 되고 어깨는 힘을 풀고 손가락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W자 운동인데요. 벽에 등, 어깨, 그리고 뒤통수, 엉덩이를 댄 상태에서 팔을 45도 정도 벌리고 팔꿈치는 90도로 굽혀줍니다. 이 상태에서 견갑골을 뒤로 모은다는 생각으로 팔꿈치를 몸통 쪽으로 붙여주세요. 다시 벌려주시고 붙여주시고 벌려주시고 붙여주시고 이걸 천천히 시행해 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밴드 외전 운동인데요. 얇은 밴드가 있다면 양손으로 붙잡고 팔꿈치는 붙인 상태로 아픈 팔을 바깥으로 20도에서 30도 돌려주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돌려주었다가 다시 돌아왔다가를 해줍니다. 이 4가지 운동만 해주셔도 재발이나 오십견의 확률이 확 줄어들 수 있어요. 이제 석회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감을 잡으셨죠? 석회가 있다면 놀라지 마시고 병원에 가시면 지금 석회가 어떤 단계에 와 있는지 그리고 석회 말고 다른 원인 때문은 아닌지 힘줄이 찢어지지 않았는지 반드시 물어보세요.
오늘 영상이 어깨에 석회성건염이 있으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마취통증학과 전문의 유재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